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유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기술 기반 펫케어 스타트업 헬스앤메디슨이 최근 총 1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헬스앤메디슨의 동물병원 스마트 커머스 솔루션 맛캣V는 2020년 3월 정식 서비스 시작 후 4개월 만에 전국 56개 동물병원을 서비스 중인데요. 또한 헬스앤메디슨은 2020년 3월 딕캠프 D데이에서 우승했으며 2020년 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지원 사업과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1기에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헬스앤메디슨은 단순한 사료용품 생산, 유통 등의 1차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서비스로서의 펫케어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편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 유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사업도 쭉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도서 공유 서비스인 우리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파이더랩이 카카오벤처스와 신한캐피탈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우리집은 도서관은 공유자가 본인의 도서관을 만들고 집에 있는 책을 등록하면 이를 대여 신청한 소비자의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이웃과의 도서 공유 서비스입니다. 스파이더랩은 한국거래소, W게임즈, CF 출신의 원용준 대표가 지난해 설립한 회사로 개발 착수 4개월 만인 올해 1월 우리집 도서관은 서비스를 런칭했으며 이번에 첫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코비드19 시기에 적합한 서비스인 것 같네요. 저도 쉴 때 가끔씩 책을 읽는 편인데 다음에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퍼스널 헬스케어 기업 스트릭이 CNT테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물리치료사 출신 오한경 대표가 설립한 스트릭은 2019년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를 통해 약 5억 원의 펀딩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스트릭의 대표 제품은 스트릭 프로로 기존 물리치료 분야에 사용하던 IASTM으로 불리는 근막 이완 도구에 미세 전류와 미세 진동을 탑재해 일반인들도 쉽고 간편하게 셀프로 근막 이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사지기인데요. 이 제품은 올해 2월 국내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일이 너무 많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랑 여기저기 다 뭉치는데 저도 이 제품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퍼스널 헬스케어 기업인 스트릭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마지막 30분이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에도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2018년 온디맨드 주차 서비스 2차로 출발한 마지막 30분은 창업 당시에 미국 실리콘밸리 공유 킥보드 업체인 라임의 공동 창업자가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서울시와 부천시 등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 지역 내 이 차의 드라이버 링커가 차량을 고객의 목적지 바로 앞에서 인수받아 안전하게 주차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출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차는 2019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 앱 다운로드 수 7만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에 강남, 종로, 홍대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마지막 30분의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세계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난 데 비해 고기 생산량은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가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제 등 환경오염 이슈가 크게 대두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생산량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고기 생산은 4억 5,5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기 생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가운데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미트처럼 식물로 만든 햄버거 패티를 내세워서 진짜 고기와 경쟁하는 브랜드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대체육 연구가 한창이지만 아직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 분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플레이어들이 떠오르는 대체육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지구인 컴퍼니가 있겠습니다. 지구인 컴퍼니는 가장 빠르게 이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입니다. 2017년 설립되어 못생긴 농산물 재고를 가공해 판매하던 지구인 컴퍼니는 1년 넘게 식물성 고기를 연구하고 곡물을 활용한 대체육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인 컴퍼니는 지난해 10월 공개적으로 식물성 고기 언리미티드를 선보이는 시식회를 열었는데요.
육전, 불고기, 만두, 직화구이 등 얼리미티 제품으로 구성한 한식 한 차림을 소개한 것입니다. 시식회에 참여한 이들의 평가는 실제 고기랑 구분하기 어렵다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지구인 컴퍼니의 주요 타겟이 채식주의자가 아닌 고기를 사랑하는 육식 애호가라는 점입니다. 첫 시식회를 연 자리에서 회사는 고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고기를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라이트한 고기를 맛보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4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한 지구인 컴퍼니는 유치금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리사 출신 창업가가 만든 디보션 푸드는 질감이 낮은 콩고기 대체육 대신 실제 고기와 유사한 대체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자 요리 전문가 박형수 대표가 셰프 경영을 가진 공동 창업자와 2018년 디보션 푸드를 설립했는데요. 디보션 푸드는 비욘드 푸드, 임파서블 푸드와 경쟁하기에 분자 요리법, 식품공학, 영양학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원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기와 유사한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대량 생산을 위한 대체육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곡물과 콩 같은 원재료들을 활용해서 식물성 대체육 대신 연구실에서 배양육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세포 기반 고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연구실에서 고기를 만들기 때문에 식물성 대체육보다 더 적은 에너지와 공간 등이 사용되고 온실가스 방출도 크게 줄여서 환경오염 문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배양육의 원리는 살아있는 가축의 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고 분해시켜서 근육세포를 만들고 이를 성장시켜 고기 조직을 생산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이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아직 제품을 상용화한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배양육을 개발하는 국내 스타트업 어디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배양육 기업으로는 2019년 설립된 셀미트가 있습니다. 세포 생물학을 전공한 박길준 대표가 박사 시절 함께 연구했던 연구원들과 함께 설립한 배양육 생산 스타트업인데요. 셀미트는 설립 4개월 만에 투자를 이끌며 국내 배양육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세포를 키울 때 필수적인 세포 배양액의 가격을 낮추는 기술 개발과 고기 질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이 배양육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셀미트 측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 16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한 다나그린이 있습니다. 다나그린은 3차원 지지체 원천 기술을 활용해 식용 식물 단백질 지지체 기반 배양육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요. 구조물의 줄기세포를 분화해 키우고 분화시켜 미니 장기를 배양하는 기술을 활용해 배양육을 개발합니다. 배양육 제조에 접목하기 위해 3차원 지지체를 식물성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하나의 생물 반응기에서 배양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지지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다나그린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번 투자 유치의 키포인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배양육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성 대체육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멤피스 미트가 소프트뱅크로부터 1,9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제품 상용화에 한 발자국 다가섰지만 실제 상용화에 이어 연구실 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현재는 조용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체육 시장, 과연 국내 기업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 귀추가 기대됩니다. 네, 다음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이달 말일까지 슈퍼 끼어로 시즌 7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이번 사업은 다양한 콘텐츠 제품을 다루는 창작자를 위해 마련되었다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슈퍼 끼어로는 끼와 히어로를 합성하여서 만든 단어로 자신만의 재능을 활용해 적극적인 사업을 하려는 창작자가 자신만의 끼를 반영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유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7번째 시즌을 맞은 슈퍼 끼어로는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사업 대상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캐릭터, 일러스트, 아트 앤 디자인, 팬시 문구, 패션 리빙 등 총 24개 팀입니다. 제품 제작까지 마친 콘텐츠를 보유한 창작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비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예비 창업자의 경우 선발된 날로부터 2개월 내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선발된 참가자 전원은 온라인 유통을 위한 제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더불어 V-커머스 영상 제작 또는 온라인 홍보용 PR 자료 제작 중에 한 가지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품 고도화 및 유통 전략 구축을 위한 1대1 비대면 멘토링도 진행됩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유통 과정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슈퍼 끼어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가 만든 제품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